네, 안녕하세요. 찰스입니다. 어, 오늘 제가 임장 다녀온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오피스텔은 굉장히 소형이에요. 네, 전용 면적이 20제곱미터도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소형 오피스텔인데, 일단 오피스텔로는 나와 있지만 전열 기구를 난방으로 이용하는 그런 오피스텔 같아요. 제가 직접 방문을 해서 주변을 다 둘러봤는데, 일단 1층 문은 굳건히 다 잠겨 있어서 제가 들어가 보지는 못했었거든요. 일단 요거에 대해 개괄적인 정보를 한번 볼게요. 전용 면적이 19.46제곱미터이고, 네, 종류는 오피스텔입니다. 그리고 이게 법인 명의의 그 물건이었는데, 어떤 사유에 의해서 지금 이 안에 이제 전세권자, 상용 레미콘이군요. 상용 레미콘이 이 전세권자가 돈을 못 돌려받아가지고 경매를 신청한 것 같아요. 그렇다는 거는 이 법인이 다수의 부동산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자금 경색 등의 이유로 인해서 저 3천만 원을 못 돌려준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전세권 설정자 이외에 다른 어떠한 압류나 가압류 같은 게 보이질 않는 걸로 봤을 때는 의아하긴 한데, 일단은 3,150만 원도 못 지킬 정도라는 거는 진짜 자금경색이 심하다는 거고, 그리고 이 물건의 가치가 없다는 거죠. 이 물건의 가치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이 물건을 지켰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찰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물건은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방문을 했는데, 예상한 대로 물건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네, 그리고 일단 여기 3층이고 1층은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으로 좀 쓰이고 있었고요. 네, 뭐 관리실 같은 곳이 있긴 있었는데 관리실이 501호라는 데로 또 바뀌었나 봐요. 네, 그러니까 공실이 많은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관리소가 위층으로 올라갔다라는 것도 좀 의아했습니다. 근데 일단 그렇고, 여기에 보시면은 이 주인경면에서 도시가스 설비라고 적혀 있는데, 어, 어딜 봐도 도시가스가 올라오고 있는 배관을 제가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뭐 안으로 들어가 보질 못했기 때문에 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고요. 그다음에 그 임대문이 뭐 어쩌고저쩌고 적혀 있는 어떤 전화번호가 있어서 전화했더니 좀 성의 없이 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어가지고 이게 건물 외벽을 보기도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 건물 상가에 올라가가지고 타임 오피스텔을 찍은 거거든요. 여기가 이제 한 5층인 것 같고 여기가 6층인 것 같아요. 보시면은 외관은 좀 지저분한 편. 그리고 옆 건물에서 제가 이쪽을 혹시 뭐 도시가스 배관 올라온 거 있나 보려고 위에서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카메라를 내밀어 가지고 이렇게 찍었거든요. 근데 딱히 도시가스 배관으로 보이는 것들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 물건은 여기가 5층, 4층, 3층, 아마 이 더 밑에 찍은 게 있을 거예요. 한 요 정도쯤 될 거예요. 이 위치가. 그래서 해가 이 옆 건물에 가려져 가지고 잘 들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 건물에 가려져 가지고 오피스텔 내부가 굉장히 답답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계단 쪽을 찍은 거고요. 네, 어디에도 도시가스 배관이 보이질 않아요. 네, 이거는 엘리베이터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게끔 돼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이 벽 상태가 썩 좋지는 않은 거 보면 어 네, 일단 상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물론 제가 들어가 보지 못해서 확답은 드릴 수는 없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관리 번호가 있죠. 관리소 번호. 관리소 번호 이쪽에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질 않아요. 그리고 501호로 오시라고 적혀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필로티 구조로 이제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2층, 3층, 4층, 5층은 약간 좀 계단식으로 조금 더 북쪽이겠죠. 정북 방향으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조금 네, 쏠린 듯한 느낌의 건물이었어요. 그리고 보시면
아, 이건 다른 아파트구나. 네, 요 옆부분에서 찍은 건데요. 2층, 3층 한 요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옆 건물에 꽉 막혀 있어서 해가 잘 안 들 것 같아요. 그나마 끝쪽이면 여기 약간 요 사이로 해가 좀 들어올 것 같은데 이게 중간쯤 어중간하게 돼 있어서 통풍은 잘 안 될 거라. 레미콘 같은 경우 이제 3,150만 원 정도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서 이 금액을 다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이 쌍용 레미콘 같은 경우에는 이 청구액을 낙찰자에게 다 주장할 수가 없고요. 네, 일반 개인인 채권자가 전세권을 설정하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었다면 네, 대항력 전세권이라는 것과 임차권 요 두 가지를 모두로 이제 주장을 할 수 있을 텐데 법인의 경우에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세권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세권은 이 전세권자가 배당을 신청하거나 경매를 신청했을 경우에는 네, 말소가 됩니다. 그래서 요 금액이 3,150만 원이다 하더라도 만약에 요번 최저가 2,881만 2천 원으로 낙찰 받으면 요 금액만 내면 이 물건은 낙찰 받으실 수는 있어요. 다만 물건 자체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도 않고 관리가 그렇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문은 굳건하게 잠겨 있는 걸로 봤을 땐 누군가 관리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입찰자에게 별로 이렇게 성의 있게 다가오시진 않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전월세 건물임대 문이 이렇게 적혀 있어서 제가 여기 관리사무소에서 붙여놨나 싶어서 전화를 했었어요. 근데 경매 때문에 전화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퉁명스럽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걸 저한테 왜 전화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진짜 관리인 같은 느낌이라기보다 여기에 거주하시면서 네, 이 오피스텔 중 한 호수에 거주하면서 어떤 뭐 관리비를 부과하거나 뭐 요런 어떤 사람이나 기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기업인데 그렇게 행동할 리는 솔직히 없을 것 같긴 한데 개인이 이걸 관리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성의 없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 지금 미납관리비가 얼마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일단 규모 자체가 워낙에 작아서 미납관리비의 개념이 네, 적용될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물건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어떤 업체가 들어와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미납관리비가 발생하는 다라고 예상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강하게 어필을 하셔가지고 네,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1층이 문이 잠겨 있었기 때문에 그 잠겨 있는 그 문을 열고 한번 들어가 봐야 실내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출퇴근 시간대에 이 건물에서 대기하고 기다리다가 누군가 출근하려고 나올 때 그 타이밍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인천 IC 이전에 인천 IC였는데요. 이쪽에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거의 상업지처럼 주변에 이제 음식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요 부근인데 이 부근이 음식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쪽 무슨 해양산업 쪽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이쪽을 자주 이용하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이쪽에 이제 근무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이쪽에서 식사를 많이 하시는 약간 그런 곳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쪽 용현동 쪽 인프라 인근에 위치하고는 있는데 이 용현동 주민들이 이용할 것 같은 위치는 아니에요. 확실히 이쪽은 제가 봤을 때 옛날 구시가지에서 이제 어업과 관련된 일을 하셨던 분들이 주로 이용했던 어떤 그런 상권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게 아닐까라고 추측은 되는데 요 근처에 예, 제가 운전을 해보고 가니까 여기가 상업지역인 것들의 공통점이 주차가 좀 힘들잖아요. 네, 여기가 주차가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주차를 하려면 유료 주차를 하셔야 돼요. 여기 이렇게 길가에 보시면은 이렇게 주차를 세워둔 차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게 유료 주차예요. 여기다 차를 대시면 노란 조끼를 입으신 어르신께서 여기다가 그 종이 딱지를 붙여요. 여기 유료 주차장식으로 이렇게 돼 있죠. 공영 주차장 이렇게 돼 있죠.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다 차를 대면 이렇게 붙여줘요. 쪽지를 붙여줘요. 네, 예,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도로뷰로 봤을 때 자리가 많이 남아 보이는데 꼭 그렇진 않고요. 네, 이런 유료 주차장을 빼면 참 주차하기가 조금 어려운 동네다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나마 이 타임 오피스텔 안은 제가 갔을 때도 뭐 차량 한 대밖에 안 돼 있었는데 아마 거주하는 사람이 없든가 이, 이 로드뷰로 봤을 때도 없네요. 오늘도 이런 차 한 대 있었는데 로드뷰로 보는데도 한 대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자리가 약간 좀 널널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널널한데 이게 사람이 안 살아서 널널한 건지 아니면은 출근을 나가서 네, 널널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기다 차를 댔다가 차를 빠져나가는데 어우 길이 좁아가지고 차 빼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쪽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차가 이런 식으로 대놔가지고 돌리기가 힘들어서 이쪽으로 안 나가고 이쪽으로 나갔는데 차량 움직이는 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지에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인근 지역 보시면은 딱히 이 지역에 대표할 만한 뭐가 보인다 라는 것들이 딱히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뭐 마트나 그냥 무슨 식당, 예, 조그만한 공원, 네, 요런 것들은 굉장히 잘 맞춰져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거주하기에는 나쁘진 않나 보이지만, 이제 인천대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을 만한 뭐 환경은 될 것 같고요. 뭐 긍정적인 얘기를 하자면 그리고 인근에 이제 역들이 있어가지고 네 수인분당선인 네 인하대역과 네 송리역 이런 역들이 여기 있어가지고 네 그나마 역세권입니다. 네 그나마 역세권이고 근데 추후에 이 물건을 이제 투자를 한다면 이쪽 항만 쪽이 크게 뭐 어떤 부가가치가 있게 되면 이 물건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 햇빛이 들지 않는 원룸이고 도시가스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물건이다라는 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 주차도 조금 불편하고요. 네, 그런 부분은 일단은 저로서는 투자 가치는 없다고 생각되나 이 금액보다 조금 더 떨어진다면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2,800만 원이면 전용 9평 정도, 9평이란다. 6평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6, 4, 24. 네, 평당 400 정도인데, 네, 그 정도면은 솔직히 말하면 싼 편이긴 합니다. 다만, 이 물건이 과연 햇빛조차 들지 않는 이런 물건이라면 곰팡이도 잘 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렇다고 도시가스도 되지 않기 때문에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고 그 다음에 해도 잘 안 들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과연 임대가 잘 맞춰질까라는 건 미지수입니다. 네, 미지수입니다. 예. 게다가 이곳은 현재 뭐 어떤 물론 순위역이 있긴 있지만 뭔가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뭐 거주할 만한 어떤 초역세권은 아니기 때문에 예, 차 없는 사람들이 잠깐 와서 거주하기에는 조금 우위도는 조금 떨어지는 물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일단은 요 금액으로 지금 최저가로 나와 있는 물건 아마 요번에 누군가가 뭐 입찰할 것 같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입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물건이 너무 궁금해서 예, 과연 해가 잘 드는 데일까? 라는 생각으로 한번 가봤는데 역시나 네,
여기 주인경매에 올라온 도면을 봤을 때도 왠지 옆 건물에 왠지 걸쳐졌을 것 같은 느낌은 들었는데 실제로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갔었거든요. 역시나가 확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는 잘 들지 않고 옆에 건물의 벽을 창문을 열면 벽뷰가 나온다는 거, 그리고 도시가스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